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입찰 지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찰 지대 이론은 이 튀넨의 이론이죠. 자, 이 튀넨의 우리는 이론을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튀넨에 있어서의 이 고립국 이론이죠. 이 고립국 이론을 우리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해서 우리는 확장, 우리가 발전시킨 이론이죠. 자, 이 튀넨의 이 고립국 이론을, 즉 이 고립국 이론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인데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우리는 이 윌리엄 알론소에 있어서의 입찰 지대설이라고 하죠. 자, 입찰 지대설입니다. 뭐 우리 경매도 입찰하는데 입찰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입찰 지대설에서 이 입찰 지대의 개념을 보면은 이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우리가 1m 곱해주면 이 1제곱미터가 바로 이 단위 면적입니다. 이 단위 면적의 토지죠. 자,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우리가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이 바로 입찰지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입찰지대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과 이윤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과 이윤은 0이 된다. 이 초과 이윤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하죠. 초과 이윤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그래서 입찰 지대의 개념이 또 우선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론소라는 것은 기업주에 있어서의 정상이윤,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를 정상이윤인데 이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이 투입되는 생산비, 이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가 바로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바로 입찰지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시험 지문에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도심에서 이게 지대가 되겠죠. 지대, 이 도심으로부터 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 내에 산업은 여러 산업이 있겠죠. 자, A 산업에 있어서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그리고 B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C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각 산업에 이 지대 지불 곡선이 뭐를 한다? 입찰 경쟁을 하겠죠. 자, 입찰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입찰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입찰 경쟁에 따르는 우리가 지대 곡선이 나오죠. 입찰 경쟁 지대 곡선을 줄여서 입찰 지대 곡선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찰 이 경쟁 지대 곡선은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디죠? 가장 높은. 자, 요까지는 누가 A가 가장 높게 지불하니까 A 산업의 토지는 배분되고, 이 점을 지나서는 어디? B 산업의 토지는 배분되고, 또 이 점을 지나서는 C 산업의 토지는 배분된다. 이 빨간 선이 바로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입찰 지대 곡선.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곡선,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입찰 경쟁 지대 곡선인데, 그래서 입찰 경쟁 지대 곡선은 우리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연결한
뭐라고 한다? 포락선이죠. 포락선. 포락선이라고 하죠. 엔빌로프 커브. 자, 이 포락선이 바로 입찰 지대 곡선이다. 이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이렇게 연결한 포락선이 바로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상업용, 그리고 주거용, 그리고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입찰 경쟁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바로 이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이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는 한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용이죠. 한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용인데, 자, 그럼 이 한개 교통비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 단위거리는 1km죠. 이 단위거리는 1km입니다. 이 단위거리당 총 교통비용이, 자, 1km마다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총 우리가 교통비용에 있어서의 변화분을 우리는 한개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한개 교통비에 비례하고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림에서 이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자,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우리가 우하향한다. 오른쪽 밑을 우리가 향한다. 우하향하는 이러한 곡선의 형태를 띠겠죠. 산업이 여러 개 많이 생기면 이제 곡선의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이 도심 원점에 대해서 무슨 형태? 볼록한 형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이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정의 토지는 그 토지를 차지하여 이용하는 입지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유형의 토지는 배분이 돼요. 그런데 이 최대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토지 자원이 토지 이용자에게 배분될 때는 항상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이 우선 우리가 자주 또 시험 지문에 우리가 출제가 되는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